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에 비가 정말 많이 왔죠. 구독자분들은 비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라보고요. 이번 주 증시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 상승세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미국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파월 할아버지도 목표 인플레이션은 2%이지만 2%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다른 위원들도 비둘기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현재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 그가 돌아왔죠. 지난 주말의 총격 사건 이후로 대통령 당선에 조금 더 가까워진 트럼프 후보가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대선 전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 관세를 10% 매기고 중국산은 100%를 매길 것이다. 그리고 큰 충격이었던 부분이 대만이 반도체 사업을 다 가져간 대가로 우리에게 뭘 주고 있냐. 이렇게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렸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공항이나 유통, 그리고 게임 서버 등이 다운되면서 큰 난리가 났었는데요. 원인은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협력사가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다가 충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해당 업체는 어젯밤에 주가가 11% 하락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1% 미만 하락하면서 그래도 이번 사태가 주가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 미국 시장 나스닥이 4% 하락하면서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지던 상승세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반면에 다우존스가 0.5% 상승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수급이 다우존스로 일부 이동했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한 미국 커버드콜 두 종목을 보면 JPI는 이번 주에 주가 변동이 크게 없었지만 나스닥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JPQ는 3% 정도 하락했던 것 같은데요. 나스닥이 4% 하락했을 때 JPQ는 3%만 하락했으니까 그래도 커버드콜 특성으로 주가를 약간은 방어를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JPQ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조금씩 회복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유럽은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년 대비 2.5% 상승했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2%대 중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도 비슷하게 나왔으니까요. 유럽은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 추세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7월 유로존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이번 달은 동결되었거든요. 저번 달에 25bp를 인하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시킨 것 같지만 유럽 경제가 지금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9월에 미국이 인하하면 유럽도 따라 내릴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국을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이번 주에 2% 하락하면서 다시 2700대로 내려왔는데요. 트럼프 형님의 반도체 발언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지수가 버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는 2800대에서 머물렀지만 다시 2700대로 내려왔다는 게 조금 아쉽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도 저번 주보다 조금 더 하락이 나왔는데요. 현재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주가가 더 내려가서 63,000원 밑으로 빠진다면 그때는 물을 조금 타면서 또 평단가를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SL 계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리밸런싱을 했거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오리지널 상품으로 환해지와 헛노출 두 종목을 매도를 하고 미국 배당 커버드콜 상품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빅테크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150주를 매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또 줄어들어서 현금 확보를 위해서 SK텔레콤을 이번 주에도 10주를 매도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에는 SCHD죠.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넘었는데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일기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배당 다우존스 환해지 상품은 성과가 너무 저조하거든요. 환율 영향도 받지 못하고
이게 환해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숨겨진 비용이 1년에 2%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원래는 환율 1350원 아래로 내려오면 정리를 해볼 생각이었지만 이번 주에 그냥 리밸런싱으로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매수로 600주를 담아보았고 앞으로도 주가가 평단가 이하로 내려오면 조금씩 소량을 늘려볼 생각이고요. 여하튼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상품 리뷰를 해볼 생각이니까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빅테크 커버드콜 주가가 저번 주 대비 조금 하락했는데요.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은 이제 목표 수량인 900주를 다 채웠는데 불타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더 하락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추가 매수를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올해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이 슬금슬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려보고 위클리 커버드 콜도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약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DN오토모티브와 K카는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가 조금 더 떨어져야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와 JR 글로벌 리츠도 현재 주가가 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K텔레콤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 텐데요. 주가가 조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3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전 고점이 55,200원이었는데 전 고점을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는 저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사실 현대차나 은행 등 다른 고배당주들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 SK텔레콤은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조금씩 부각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주 미국 AI 솔루션 기업에게 2,800억 원을 투자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SK텔레콤이 AI 기업에게 투자를 했던 규모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는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때 그래픽 카드를 수만 개를 묶어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메타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도 협력을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1년 매출액이 2조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기술력만 보유한 기업은 아니고 현재도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현재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데이터 센터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매 분기마다 늘어나면서 잘 성장해주고 있는데 이번 투자가 시너지를 조금 발휘해서 SK텔레콤 늘 통신회사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회사라고 시장이 인식을 해주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매수를 했던 타이거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일주일 만에 주가가 3% 상승을 했더라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리츠는 주가 변동이 없었는데 다른 리츠들은 주가 흐름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타리부인은 주가가 조금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이 계좌에서도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뒤늦게 매수를 했다 보니까 평단가가 높은 상황인데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00만원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해보았는데 마지막 매수 가격이 11,34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가격 밑으로 또 내려온다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한 주도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